안녕하세요. 혈당 챔피언 여러분.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반찬이 무엇인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인기 있는 반찬 25가지를 테스트해서 각각이 제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내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해서 결과를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혈당에 가장 좋은 반찬이 바로 이 그릇에 있다는 걸 공개할 거고, 제가 자주 즐기는 맛있는 당뇨 친화적 반찬들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영양사도 아니지만 35년 넘게 당뇨와 함께 살아왔고 혈당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릴게요. 테스트한 반찬들을 세 그릇에 분류하겠습니다. 빨간 그릇에는 혈당을 크게 올리는 반찬들을, 노란 그릇에는 혈당을 적당히 올리는 반찬들을, 그리고 초록 그릇에는 혈당에 좋은 반찬들을 담을 거예요. 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찬인 프렌치 프라이부터 시작해 봅시다. 프렌치 프라이는 바삭하고 맛있으며 정말 만족감을 주지만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1인분에는 순 탄수화물 약 35g과 지방 15g 들어 있습니다. 꽤 많은 양이죠. 프렌치 프라이의 혈당 지수는 약 70으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는 혈당이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음식을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프렌치 프라이 한 접시를 먹었을 때 제 혈당은 1시간도 안 되어 220 mgdl까지 급격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혈당은 오랫동안 높게 유지됐습니다. 식사 전 인슐린을 맞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프렌치 프라이는 바로 빨간 그릇에 넣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프렌치 프라이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드신다면 적은 양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혈당에 더 좋은 반찬과 함께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적절한 용량을 맞추고 인슐린 투여 시간을 잘 조절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음식은 삶은 감자입니다. 이것들은 프렌치 프라이처럼 지방이 많이 들어있지 않아서 더 건강하고 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전반적으로 전분이 많은 채소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표준 분량의 삶은 감자는 순탄수화물이 약 30g 정도 들어있는데 이는 꽤 많은 양이고 삶은 감자의 혈당 지수는 약 80 정도입니다. 그건 감자튀김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삶은 감자를 한 접시 먹고 나서 제 250까지 치솟은 것도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도 안 돼 감자튀김보다 혈당이 더 빨리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혈당이 오래 높게 유지되지 않았고 비교적 빠르게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삶은 감자는 빨간 그릇에 넣어야 합니다. 가끔 식단에 감자를 포함하고 싶고 혈당이 크게 오르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감자를 먹기 전에 식혀서 드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자를 식히면 소화가 느려지고 혈당 급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삶은 감자 섭취 방법이자 혈당에도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삶은 감자에 삶은 달걀, 피클, 양파, 식초를 넣어 맛있는 차가운 감자 샐러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식후 혈당 급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또 다른 방법은 사전 인슐린 주사입니다. 인슐린을 미리 투여해 감자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전에 인슐린이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대표적인 반찬인 시금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IP 채소는 컵당 순탄수화물이 0.5g도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탄수화물이 적은 선택지입니다. 시금치의 혈당 지수는 15로 아주 우수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저는 시금치를 정말 좋아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자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편향적일 수 있지만 테스트 결과 이 IP 채소 한 접시는 제 혈당에 영향이 없었어요. 제가 시금치를 좋아하는 건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예요. 집에서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먹을 수도 있고 신선한 샐러드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식당에서도 시금치를 주문할 수 있죠. 가장 좋은 점은 혈당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초록색 그릇에 담아야 해요. 다음은 또 다른 반찬인데 저는 완두콩을 정말 좋아해요. 완두콩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양이 풍부하고 식사에 달콤한 맛을 더해주기 때문이에요. 신선한 완두콩이나 집에서 만든 으깬 완두콩 모두 최소한으로 가공된 음식이라 좋은 신호죠. 하지만 수치를 한번 살펴봅시다. 완두콩 한 접시에 탄수화물 21g이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 7g을 빼면 한 컵당 순탄수화물은 14g이 됩니다.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꽤 많은 양이지만 그래도 감자보다는 훨씬 적은 양입니다. 하지만 혈당 지수는 약 40으로 미국당뇨병학회에서 권장하는 55 미만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완두콩 한 컵을 먹고 혈당이 약간 올랐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제 연속 혈당 측정기 수치는 150을 넘지 않았습니다. 완두콩은 식사 후 혈당 관리에 있어서 감자나 감자튀김보다는 확실히 더 좋았지만 이 영상에서 조금 뒤에 나올 다른 음식들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완두콩은 노란 그릇에 담기며 비슷한 평가의 음식들도 함께 들어갑니다. 저는 중간 크기, 즉 한 컵 정도의 완두콩을 먹어도 혈당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슐린 용량과 인슐린 투여 시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맞추면 식사 후에도 혈당이 최적범위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기 반찬인 그린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린빈을 자주 먹는데 만들기 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빈은 찌거나 볶고 마늘과 올리브 오일을 넣어 구워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빈이 혈당에 좋은 음식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인분당 순탄수화물이 35g인 그린빈은 조리해서 먹더라도 확실히 탄수화물이 적은 좋은 선택입니다. 그린빈은 혈당지수 30으로 낮아 미국 당뇨병학회 권장 기준에 부합합니다. 혈당 부담이 적고 균형 잡힌 식품입니다. 제가 테스트의 일환으로 그린빈 한 접시를 먹었을 때 혈당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아주 약간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빈을 초록 그릇에 담았습니다. 저는 식당 메뉴에서 그린빈을 볼 때마다 자주 선택하는 반찬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초록색 그릇에 담긴 모든 채소들은 양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먹어요. 솔직히 대부분 경우 순탄수화물이 너무 적어 인슐린을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에서 단연 최고의 반찬, 흰쌀밥입니다. 이 반찬은 저렴하고 맛있으며 거의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이 또한 탄수화물과 전분이 많은 선택지입니다. 흰쌀밥 한 공기에는 탄수화물이 46g 들어있고 식이섬유는 없으며 단백질도 거의 없습니다. 흰쌀밥의 혈당지수는 70으로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권장하는 55 미만보다 훨씬 높습니다. 흰쌀밥이 제 혈당에 미친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표준 양의 흰쌀밥을 먹었을 때 제 혈당은 1시간도 안 돼서 100에서 260까지 치솟았습니다. 인슐린을 맞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흰쌀밥은 빨간 그릇에 넣어야 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절대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먹게 되면 제대로 먹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밥에 퀴노아나 렌틸콩 아니면 브로콜리 조각을 섞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은 식이섬유와 단백질 덕분에 혈당 급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줄이는 또 다른 쉬운 방법은 밥을 갓 지은 직후에 먹지 않고 감자처럼 식혀서 먹는 것입니다. 진짜로요. 그냥 밥을 냉장고에 몇 시간만 넣어두세요. 나중에 다시 데워 먹어도 그 밥은 여전히 혈당에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저처럼 인슐린에 의존하는 분이라면 인슐린 용량과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 목록에 있는 다음 반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밥을 식히고 브로콜리와 섞는 과정이 꽤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 건강한 밥 대체제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와일드 라이스가 있습니다. 와일드 라이스는 통곡물입니다. 와일드 라이스는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 그리고 높은 영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에도 더 좋은 걸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대부분의 자료에 따르면 와일드 라이스의 혈당 지수는 50에서 55 사이로 미국 당뇨병학회 권장 범위에 딱 들어맞습니다. 와일드 라이스 한 인분에는 탄수화물 42g, 단백질 6g, 식이섬유 4g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꽤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모두가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와일드 라이스 한 인분을 먹고 혈당이 오르긴 했지만 200은 넘지 않았습니다.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느렸고 흰쌀밥에 비해 훨씬 더 조절하기 쉬웠습니다. 참고로 현미밥에서도 와일드 라이스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란 그릇에 와일드 라이스와 현미밥을 모두 넣었습니다. 이것들은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대안입니다. 마음껏 접시에 담아도 되지만 혈당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아마도 좋은 생각일 겁니다. 저는 야생 쌀을 먹을 때 보통 식사를 시작하기 10분 전에 인슐린을 맞아야 혈당을 최적 범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쌀 종류가 더 있습니다. 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며 아래 링크를 참고해 이 영상 후 시청하세요. 이제 또 다른 인기 있는 반찬인 옥수수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옥수수의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름 바비큐에서 컵에 구워 먹든 반찬으로 그릇에 담아 먹든 상관없죠. 하지만 이제 수치를 한번 살펴봅시다. 옥수수 한 접시에 탄수화물이 27g 들어있고 여기서 식이섬유 3g을 빼면 순탄수화물은 24g이 됩니다. 양이 많지만 혈당 지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 권장 55 미만에 해당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혈당이 꽤 빠르게 치솟는 게 확실히 보였습니다. 옥수수 한 그릇을 먹고 나서 인슐린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20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위트콘을 빨간색 통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좀 더 적은 양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옥수수를 IP 채소나 다른 저혈당 채소와 함께 맛있는 샐러드로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옥수수 섭취 후 혈당 급증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사전 볼루스 주사입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미리 충분히 투여하는 것입니다. 제 목록에서 다음 반찬은 잘 알려진 건강식인 찐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 비타민,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탄수화물도 적어 슈퍼푸드로 분류된다고 생각합니다. 브로콜리 한 컵에는 탄수화물 6g 중 식이섬유 3g을 제외하면 순탄수화물은 3g입니다. 생브로콜리의 혈당 지수는 15로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거의 모든 채소를 찌거나 삶거나 굽게 되면 혈당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찐 브로콜리나 삶은 브로콜리는 혈당 지수가 약 40 정도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권장하는 55 미만에 해당하므로 괜찮습니다. 이걸 보세요. 실험 중 찐 브로콜리 한 접시를 먹은 뒤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이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로콜리를 초록색 그릇에 넣은 겁니다. 혈당을 너무 걱정하지 않고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싫어하신다면 콜리플라워도 고려해보세요. 콜리플라워도 제 혈당에 비슷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 초록색 그릇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제가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로 하는 걸 좋아하는 방법은 빨간 그릇에 있는 반찬들과 함께 섞어 먹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섞으면 원래의 맛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빨간 그릇 요리를 혈당에 더 좋은 음식으로 즉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다음 반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으깬 감자는 부드럽고 위안이 되는 음식이라 저도 즐겨 먹어요. 그런데 혈당에는 괜찮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으깬 감자 한 접시는 35g의 순탄수화물이 들어있어 감자튀김이나 삶은 감자와 비슷합니다. 글리세믹 지수는 약 75로 미국 당뇨병협회,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권장하는 55 미만보다 훨씬 높습니다. 으깬 감자를 먹고 테스트하자 1시간도 안 돼 혈당이 250까지 올랐습니다. 정말 빠르고 높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으깬 감자도 빨간 그릇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으깬 감자를 혈당에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쓰는 한 가지 요령은 감자에 콜리플라워나 심지어 브로콜리까지 섞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 함량을 줄이고 식이섬유 함량을 높일 수 있어서 으깬 감자가 혈당에 더 좋은 음식이 됩니다. 이제 또 다른 건강한 요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가을에 인기가 많은 음식인데요. 바로 구운 당근과 파스닙입니다. 이 채소들도 식이섬유, 비타민, 항산화제가 매우 풍부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채소보다 전분 함량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생당근 한 컵에는 탄수화물 13G, 식이섬유 3g이 들어있어 순탄수화물은 약 10g입니다. 생파스닙 한 컵에는 탄수화물이 24g, 식이섬유가 6g 들어있어서 순탄수화물은 약 18g입니다. 파스닙은 당근보다 혈당 지수가 더 높고 구워 먹으면 혈당 지수가 더 올라갑니다. 혈당 지수가 쉽게 60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수치는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권장하는 55 미만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제가 구운 당근과 파스닙을 한 접시 먹었을 때 혈당이 약 170까지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운 당근과 파스닙을 노란 그릇에 넣고 있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슐린이 몸에서 충분히 빨리 작용하도록 하고 혈당이 최적 범위에 머물 수 있도록 과하게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또 다른 건강한 반찬, 사이드 샐러드입니다. 물론 사이드 샐러드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양상추, 토마토, 오이, 채 썬 당근, 그리고 아마도 약간의 적양파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양상추를 기본으로 한 샐러드에 발사믹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고 거의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1인분은 순탄수화물이 5g 미만으로 탄수화물이 적고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글리세믹 지수가 약 20으로 일반적인 사이드 샐러드는 혈당의 부담이 매우 적은 음식입니다. 혈당도 변함없고 인슐린도 필요 없었으니 사이드 샐러드를 초록 그릇에 담은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도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샐러드가 똑같이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스위트콘이나 크루통, 설탕이 들어간 드레싱을 추가하면 탄수화물 함량이 꽤 많이 늘어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전에 저탄수화물 샐러드를 먹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된 식사의 소화와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반찬은 파스타입니다. 전통적인 반찬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집에서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이죠. 그리고 저는 실제로 파스타를 반찬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시간이 부족할 때 그렇죠. 그렇다면 파스타는 혈당에 좋은 음식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이탈리아 파스타는 세몰리나 밀가루와 물로 만듭니다. 세몰리나는 일반 밀가루보다 확실히 혈당에 더 균형 잡힌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파스타 한 작은 양에도 순탄수화물이 약 38g이나 들어있어 꽤 많습니다. 파스타의 혈당 지수는 약 60으로 미국 당뇨병 협회, 미국 당뇨병학회의 권장 기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저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토마토 소스를 약간 곁들여 파스타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인슐린을 맞았지만 1시간 만에 혈당이 약 240까지 급격히 올랐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파스타는 도전적인 반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스타를 빨간 그릇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파스타에 대한 작은 팁이 있습니다. 식후 혈당 급증을 줄이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파스타를 알덴테로 삶아서 소스와 섞은 다음 몇 시간 동안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쌀이나 감자와 비슷하게 파스타를 식혔다가 다시 데워서 먹으면 혈당 지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파스타 요리든 혈당에 더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집에서 파스타를 만들 때는 방금 보여드린 그 파스타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파스타를 사용합니다. 제가 쓰는 파스타는 여기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더 좋고 제 목록의 다음 항목입니다. 이 파스타는 통밀 세몰리나로 만들어졌고 이것이 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통밀 파스타의 소량에는 탄수화물이 36g밖에 없고 그중 거의 4g이 식이섬유라서 실제로는 순탄수화물이 32g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파스타보다 15% 이상 적은 수치이고 혈당 지수도 약 50으로 실제로 당뇨병 환자에게 미국 당뇨병학회가 권장하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통밀 파스타를 간단한 토마토 소스와 함께 소량 먹었을 때 제 혈당은 약 150 정도로만 올랐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파스타로선 꽤 괜찮은 수치라 저는 통밀 파스타를 노란색 바구니에 넣기로 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이게 전통 파스타보다 훨씬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 옵션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이 파스타들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으니 아래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스타에 관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라자냐나 맥앤치즈 같은 일부 파스타 요리는 지방 함량이 꽤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이 들어가면 소화가 느려집니다. 섬유질과 비슷하지만 지방의 문제는 고기를 먹은 후에도 몇 시간 동안 혈당이 높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인 상황마다 다르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의미 있습니다. 맥앤치즈나 라자냐처럼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는 처음에는 인슐린을 훨씬 적게 투여해야 하고 식사 후 몇 시간 뒤에는 혈당이 늦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인슐린을 훨씬 더 많이 투여해야 합니다. 제 목록에 있는 또 다른 반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바로 베이크드 빈즈입니다. 콩은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탄수화물도 적어 흥미로운 음식입니다. 하지만 혈당 관점에서 보면 모든 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하인즈 베이크드 빈즈 한 통에는 탄수화물 31g이 들어있는데 이 중 8g이 식이섬유라서 순탄수화물은 23g입니다. 그런데 이 중 8g은 첨가된 설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콩의 혈당 지수가 약 5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무가당으로 최소한만 가공된 콩 한 통에는 첨가된 설탕이 없고 순탄수화물도 16g에 불과해서 하인즈 콩보다 탄수화물이 30%나 적습니다. 이 건강한 콩의 혈당 지수는 약 35로 낮아 미국 당뇨병학회 권장 기준을 충족합니다. 제가 하인즈 콩 한 통을 먹었을 때 혈당이 꽤 빠르게 200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연산 콩을 먹으면 혈당이 더 천천히 완만하게 150까지 올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이 들어간 하인즈 콩은 빨간 그릇에, 무가당 콩은 노란 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선택지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콩이나 다른 음식 모두 라벨을 항상 읽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보통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더 많고 첨가당이 적은 제품을 고릅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자면 어떤 콩이라도 감자, 흰쌀, 파스타, 흰빵보다는 혈당을 덜 올립니다. 다음은 많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인기 있는 사이드 메뉴인 콜슬로입니다. 혹시 세상 소식에 어두워서 콜슬로가 뭔지 모르신다면 제가 양배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콜슬로 샐러드는 양배추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여 만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과소평가된 반찬 중 하나입니다. 집에서 만든 무가당 콜슬로 한 접시는 탄수화물이 6g밖에 안 되고 여기서 식이섬유 2g을 빼면 순탄수화물은 4g입니다. 혈당 지수는 약 20 정도로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KFC나 파파이스에서 먹을 수 있는 콜슬로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은 이 건강한 사이드 메뉴에 마요네즈와 설탕을 잔뜩 넣자는 멋진 아이디어를 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집에서 만든 콜슬로를 먹었을 때는 인슐린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혈당도 120을 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설탕과 마요네즈가 들어간 패스트푸드 콜슬로를 먹었을 때는 인슐린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16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패스트푸드 버전의 콜슬로는 노란 그릇에 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초록그릇 음식으로 만들고 싶다면 설탕과 마요네즈를 빼고 직접 드레싱을 만들어야 합니다. 올리브유, 머스터드, 식초, 소금, 후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제 제 목록의 다음 반찬인 쌀국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쌀국수는 스틸프라이 등 아시아 요리에 자주 쓰이며 정말 맛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쌀국수 한 그릇에는 탄수화물이 47g이나 들어있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거의 0g입니다. 쌀국수의 혈당지수는 80으로 매우 높고 미국 당뇨병학회 권장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수치들은 별로 좋지 않네요. 쌀국수가 제 혈당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보겠습니다. 표준량을 먹었을 때 인슐린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혈당은 1시간도 안 되어 100에서 27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쌀국수를 바로 빨간 그릇에 넣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을 절대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드실 때는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를 수 있는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양 조절, 식전 인슐린 주사, 그리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많이 곁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쌀국수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더 좋은 대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시라타키 국수, 시라타키는 다른 어떤 파스타나 국수와도 다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시라타키 국수는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 투명하고 칠리처럼 생긴 국수는 대부분이 물과 수용성 섬유질로 이루어진 곤약식물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국수 한 그릇엔 탄수화물 2g이 들어있지만 대부분 식이섬유입니다. 이로 인해 시라타키 국수는 저탄수화물 옵션이 됩니다. 먹어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큰 그릇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혈당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함정이 있을까요? 여러 자료에 따르면 시라타키 국수는 특히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부 팽만감, 가스 또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라타키 국수는 전통적인 국수와는 약간 다른 식감과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쫄깃쫄깃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맛이 마음에 들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좋아서 초록색 그릇에 담았습니다. 저는 인슐린을 맞지 않아도 되고 혈당이 너무 많이 오를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반찬은 빵입니다. 빵은 준비하기 정말 쉬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자주 먹는 음식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인기 있는 빵들은 고도로 가공되어 있고 식이섬유가 적으며 소화가 빨리 되고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 측면에서 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빵 2조각에는 탄수화물 35g과 식이섬유 1g이 들어있어 순탄수화물은 34g입니다. 그건 꽤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빵의 혈당 지수는 매우 높아서 보통 75 정도로 권장치인 55를 훨씬 넘습니다. 직접 테스트해보니 빵 2조각을 먹고 혈당이 250 이상으로 아주 빠르게 올랐습니다. 인슐린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속 혈당 측정기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흰빵은 반드시 레드볼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통밀빵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빵의 색깔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실제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빵의 식이섬유 함량과 설탕이 첨가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빵은 통곡물 호밀빵과 에제키엘 빵입니다. 그래서 이 빵들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곡물 호밀빵 2조각에는 탄수화물이 25g밖에 없고 식이섬유가 5g 들어있어서 순탄수화물은 20g에 불과하며 첨가된 설탕도 거의 없습니다. 빵치고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참고로 에제키엘 빵도 비슷하거나 더 좋습니다. 이 두 빵의 혈당 지수는 40으로 ADAD 권장 기준인 55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제가 이 두 빵을 각각 먹었을 때 전통적인 빵보다 혈당이 훨씬 덜 올랐습니다. 제 혈당이 15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통밀 호밀빵과 에제키엘 빵 둘 다 노란 그릇에 넣었습니다. 저는 이 빵을 자주 먹는데 혈당 관리에 좋다고 느낍니다. 인슐린 용량과 타이밍을 맞추면 거의 항상 최적 혈당 범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빵을 얇게 썰어서 몇 시간 동안 냉동실에 넣었다가 먹기 전에 토스트하면 어떤 빵이든 혈당 지수를 낮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떤 빵이든 혈당이 조금 덜 오릅니다. 이 작은 팁이 당뇨병 환자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찬을 소개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반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반찬들은 혈당에 매우 좋은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버섯입니다. 어떤 분들은 버섯의 흙내 나는 맛, 스펀지 같은 식감, 그리고 특유의 냄새 때문에 싫어하지만 저는 버섯이 감칠맛이 있고 영양가가 풍부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볶음버섯 한 접시는 탄수화물이 약 5g 정도 되는데 그중 2g 은 식이섬유라서 실제로는 순탄수화물이 3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히 저탄수화물 반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섯의 혈당 지수는 약 15 정도로 매우 낮아서 미국 당뇨병학회 권장 기준에도 충분히 부합합니다.
제가 볶은 버섯을 한 접시 먹었을 때 혈당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110을 넘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죠. 그래서 버섯은 그린 볼에 들어갑니다. 버섯은 식사에 풍미와 식감을 더해주면서도 혈당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 목록에서 또 다른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인 브뤼셀 콩나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작고 냄새나는 녀석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채소들은 식이섬유와 비타민C, K가 풍부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웠을 때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딱 맞죠? 그런데 맛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 사무실 전자레인지에 브뤼셀 콩나물을 찌면 그렇죠. 어쨌든 이제 수치를 살펴봅시다. 브뤼셀 콩나물 한 접시는 탄수화물 11지 중 식이섬유 4g을 포함해 순탄수화물 7g으로 매우 좋은 수치입니다. 혈당 지수는 약 20으로 미국 당뇨병 협회가 권장하는 55 미만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제 저는 브뤼셀 콩나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팀을 위해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브뤼셀 콩나물을 먹었을 때 제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꽤 많은 양을 먹었지만 인슐린을 전혀 맞지 않았고 혈당도 120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뤼셀 콩나물은 초록색 그릇에 들어가야 합니다. 브뤼셀 콩나물을 좋아한다면 혈당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드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아주 특별한 반찬인 피클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오이 피클을 알고 계시겠지만 양배추, 미니 옥수수, 고추, 비트, 그리고 다양한 혼합 채소 등 여러 가지 절인 채소들이 있습니다. 이 절인 채소들이 혈당에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클 한 컵에는 탄수화물 3, 4g이 들어있지만 절반이 식이섬유라 순 탄수화물은 매우 적습니다. 혈당 지수는 약 15로 매우 좋은 편입니다. 제가 피클을 먹고 테스트해봤을 때 인슐린을 전혀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절인 채소들과도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피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발효 과정과 식초가 소화를 느리게 하고 어떤 절인 음식이든 혈당에 친화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록색 그릇에 절인 채소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는 원하는 만큼 먹어도 혈당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주의하는 것은 첨가된 설탕입니다. 대부분 브랜드가 맛을 위해 소량의 설탕을 넣지만 그 정도면 음식은 여전히 초록색 그릇에 들어갑니다. 저는 여전히 라벨 확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승자를 공개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을 말하기 전에 저와 소통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제 패트리온을 이용하는 것인데 거기서 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보너스 콘텐츠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패트리온 후원자들의 모든 질문에 답하기 때문에 패트리온 그룹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 아직 가입 가능할 때 신청하세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뭘까요? 이 반찬은 아보카도, 토마토, 적양파, 고수, 라임 주스, 소금으로 만듭니다. 이 반찬은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정말 부드럽고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대부분이 이미 이게 뭔지 아실 거라 확신합니다. 네, 과카몰리입니다. 이 맛있는 반찬 한 접시는 순탄수화물이 단 2g이고 혈당 지수는 20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과카몰리를 넉넉하게 한 접시 먹었을 때 혈당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카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린볼에 속합니다. 참고로 과카몰리의 주재료인 아보카도가 과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일은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일부 과일이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인기 과일 20가지를 직접 테스트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일이 초록색 그릇에 들어갔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꼭 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여기를 클릭해서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그럼 거기서 봬요. 차오.